이게 지금 지수까지 이평선 이탈하면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현황판을 그 스마트폰으로도 좀 잘 보일 수 있게 조금 확대된 화면도 추가했으니까요. 예, 장면이 전환되면서 볼 수 있을 건데, 지금 이게 요약본이죠. 요약본이 일단 이거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4주천. 아, 엄청난데요. 주식 매도 30조. 요거에 대해 조금만 확인 드리고 이후에 대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먼저 설명드리면, 외국인 작년 초 2020년 1월부터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지금 동안 30조 4천억 매도했는데, 자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요, 이쪽이 작년도 1월 달입니다. 1월 달이고 이쪽이 11월 11월 달이고요. 이게 지수입니다. 이게 지수의 모습이고요. 폭락인 건데, 외국인이 작년에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 중에 여기 그러니까는 15조 원 정도는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15조 원은. 다시요. 30조 지금 30조 4천억, 그냥 대충 30조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30조 원 매도 중에 한 15조 원, 절반 정도는 이때 쏟아 부은 것이고, 외국인들이. 그 이후에 지수가 반등하면서도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죠? 계속 빠져나가다가 작년 11월 화이자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좀 매수, 그 선물은 미리 전환이 상방으로 되면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8조 원가량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 거하게 매도한 것을 다시 매수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로 설정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로 설정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8조 원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가고, 지난주에 살짝, 그죠? 지난주 조금 들어온 듯 하다가 다시 빠지고 있죠. 선물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상승의 원동력은 외국인의 선물 놀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올리면서 주식은 좀 빠져나간 듯한 모습인데, 선물 놀이 잘했죠, 얘네들. 아주. 그러더니 요번에 하방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어차피 분기마다 선물은, 그냥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토토 회차가 돌아오고요. 미니 선물은 매달 돌아오는데, 지금 요번에 남아있는 회차, 결산해야 될 회차가 지금 대거 하방 베팅입니다. 그러면 이때 주식은 매도하면서 조금 확대해보고 작년 12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12월 이후 만기였지 않습니까? 여기가 딱 선물 만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 3개월 동안 외국인은 폭락 때 외국인의 그 선물을 보시면, 외국인 미니 선물 보이시죠? 외국인이 미니 선물까지 던지고, 여기 이거 엄청났는데 요것도 매도로 먹고 나갔고, 이때가 미니 선물만 5조 원이죠. 이거 5조 원이잖아요. 그죠? 미니 선물만 요 만기 때까지 요 피리어드 동안 미니 선물만 5조 원 던졌고요. 매도로. 작년 초 급락할 때 그 토토 잔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선물도 3조 원가량 던지면서, 그러니까 합해서 엄청 났었어요. 합이 엄청 났구나. 근데 미니 선물은 이제 한 달 지나면서 그게 없어지니까 잔고 자체는 제 기억에는 한 4조 원대, 5조 원대. 그러니까 지금 레벨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것은 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조 원까지 갔더라도 하락이 작년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승 턴을 한다, 만약에 지금처럼 작년처럼 상승 턴을 한다고 할 때는 보시다시피 빠르게 상방으로 전환합니다. 상승하는 구간,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 하방을 크게 가져가진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외인이 되고 선물 하방 지금처럼 하면 상승은 제한받는다. 뭐 폭락으로 가는 경우 있고 아닌 경우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하락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약간 상승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너무 크긴 한데. 그래서 그거 플러스 제가 차트를 보자고 말씀드렸죠. 차트는 뭐 많이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일단 박스권을 대충 약간 어긋나지만 대략 박스권 형성해서 이제 어디로 갈까 하려는 중에, 그 와중에 중간에서 상향을 잠깐 잡았었어요. 그죠? 상향을 잠깐 신호를 잡더니 다시금 깨져서 이평선이 날아갔죠. 지금 보세요. 여기 지난 화이자 이후에, 여기가 11월입니다. 화이자 이후에 상승한 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던 파란색 선, 제가 17일선으로 설정했는데 그거를 오늘 깼습니다. 오늘 이때도 깼었는데 다시 가면 올렸고 재이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뭐가 무섭냐면, 이것도 깼어요. 사실은 오늘 살짝 깼습니다. 요 아래 있는 분홍색 선 아시죠? 요 분홍색 선은 무엇이냐면은 작년에 주구장창 오른 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선입니다. 이게 33일선. 그리고 화이자 이후에 두 선을 오늘 같이 깼어요.
차트적으로 이 같이 깨는 지점은 한데, 물론 살짝 깨서, 살짝 깨서, 이거 분할로 대응해야죠. 왜냐면 다시 감아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다시 감아 올린다고 하기에는 지금 외인 선물 동향이 안 좋죠. 외국인은 여기서 툭툭 던져서 하락을 시켜도 선물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대응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그냥 좋게 끝나려면 조금 하락하다가 아니면 뭐 내일 당장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선물을 대거 막 1조, 2조 원 다시 막 단기에 막 1, 2조 원 막 매수하면서 이걸 하방 포지션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작년에 요때가 그랬죠. 요때가 하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화이자 요거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서 그때 마이너스, 물론 그때는 최대로 가봐야 마이너스 2조 원이긴 했지만은 잠깐 갔다가 금방 처분하고.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3조 원 이상을 가져가다가 지금 다시 4조 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다. 그러는 와중에 뭐 지난 1월부터 볼 것도 없이 1년 정도만 봐도 원래 1월부터 보면 더 많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70조 원 매수 넘습니다. 훨씬 넘어요. 코스닥도 18조 원. 대충 따져도 거의 100조 원 가까이 육박할 것 같습니다. 작년 매수 그전 2019년 12월부터 매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개인들 100조 원 물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왜 물리고 있다고 기분 나쁘게 표현하느냐. 개인도 좋은 투자 주체가 될 수 있고 작년에 오르지 않았냐.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2000선 초반에서 2200선에서 3000까지의 급등은 이 급등이요. 11월 화이자 이후의 급등은 엄청난 호재 플러스 외국인의 매수가 동반됐다는 겁니다. 큰 틀에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없었다? 외국인이 퉁쳐서 올렸는데요. 이 외국인의 힘인데요. 이 기간에 만약 외국인이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작년에 중간에 상승은 외국인의 힘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얍실하게 개인들만 꼬시고 나서 빠져나가는 중이다. 그래서 개인의 편을 들기에는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바보라서 그죠? 지수가 엄청나게 더 오를 건데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엑소더스 수준이고 그리고 외국인도 엑소더스 수준이었는데 작년 화이자 때 한번 퉁쳐서 올린 다음에 지금 다시금 11월 이후 12월인가요? 아니구나 올해 1월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했구나. 올해 1월부터 요 기간별 매도가 좀 큽니다, 여러분. 요거는 기간별 매도가 커요. 왜 외국인은 다시금 이렇게 좋은 호재가 터졌는데 왜 다시 엑소더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냐. 물론 기관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외국인이 방향 전환하면 기관 때문에 빡쳐서 방향 전환하는 거 말고는 기관 왜 이럽니까 이거. 사실은 외국인 이 정도로 올린 다음에 더 먼저 더 빨리 더 많이 빠져나가고 싶을 거예요. 네. 단 외국인이 이때 이렇게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조금 기관의 일부는 조금 고포스 같은 거 개인 고포스 다 잡아먹으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 장기 국채가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죠. 물론 이제 장기 국채가 떨어진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니지만은 장기 국채가 뭐 조금 떨어졌다 좀 오르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 플러스 조금 그런 것도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저금리 때문에 불양 때문에 그런 걸로 예측하려고 하지 마. 예측해서 맞는 경우가 없어요. 물론 일부는 맞겠지만 몇 번은 맞는데 큰 흐름상 맞출 수가 없고요. 차트대로 대응하고 외국인 가는 방향으로 대응. 저는 그겁니다. 외국인이 나중에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외국인이 매수하면 저는 상향으로 따라갈 거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저는 같이 빠져나올 겁니다. 그런 것이 대응이지. 저금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뭐 그럼 저금리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왜 매도를 하는 것일까요? 똑똑한 기관과 외국인은. 작년에 곧보스로 실패하신 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는 증시랑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작년 초에 드렸습니다. 이런 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어떤 다른 거 다 지워야 돼요. 그냥 저희는 외국인과 기관과 차트대로만 가는 겁니다. 물론 작년도에 대응을 했는데 11월 달에 대응이 조금 늦긴 했죠. 하도 이제 외국인이 활짝 들어올 때 같이 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 작년에 외국인 선물의 상향인 동안에 저희는 하방 우위를 간 적은 없는데 이후에 만약에 이제 이평선이 안 좋아지고 외국인 동향이 계속 안 좋아지면은 하방 우위를 고려하겠습니다. 하방 올인은 아니고요. 하방에 올인하려면 여러분 21선만으로 안 되고 요 이평선들 예를 들어서 무슨 61선, 121선까지 다 어떻게 되냐면은 많이 하락하기로 해도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오면은 위에 이평선들을 다 깨게 됩니다. 같이 깨게 되는 요 맥점이 오는데 거기 위에 다 깔면 121선, 61선 다 깔면은 그때 뭐 하방에 올인하든지 그죠? 요 지점이 살짝 위험했죠. 요런 지점 위에 이평선 까는 지점. 여기서 갑자기 호재가 터지는 바람에 참 대응하기 힘들었는데 좀 빨리 따라 들어갔어야 됐는데 원래는 그게 정석인데 어쨌든 뭐 그래도
상방 위주로 투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죠?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좀 빠르게 대응.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적립식 투자를 좀 권유드린 점. 근데 많이 이제 여기 위험해 보여서 그랬습니다. 자리가. 그런데 이 위험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인버스 우위로 가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인버스 우위를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뭐가 다르냐고요? 여기랑 다르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선물이 다르잖아요. 선물. 여기는 금방 이때도 플러스로 막 전환하는 시점이었고 이렇지만 여기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선물 때문에 그때 하방 올인은 아니고 투자 비중 40% 최대로 봤을 때 인버스 60% 정도 이렇게 요 정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그냥 50대 50 정도로 그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이제 글쎄 1차 급락이 쭉쭉쭉쭉 나오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어차피 오다가 또 반등하고 그럴 거거든요. 떨어진다고 해도 아니면은 의외로 조금 떨어지다가 선물 처분되면서 뭐 다시 오를 수도 있고요. 그때는 또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고 어쨌든 인버스를 엄청나게 크게 치는 시기는 이 선들을 많이 위에 까는 시기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상승도 많이 나왔고 하니까 조금 조정도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인버스 우위로 좀 고려하겠다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우위로 혹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40%를 좀 잘 오를 종목이나 덜 떨어질 종목 잘 투자하시고 60% 그래서 아니 50대 50으로 해서 지수랑 다이다이 하던지요. 그냥 내가 가진 종목이 지수보다 덜 떨어져도 이득이고 그죠? 어쨌든 안 좋습니다. 안 좋다는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2008년을 하면은 한 50조 원 쌓인 다음에 개폭락이 왔죠. 30조 원 쌓인 후에 1차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또 모르죠. 이번에는 과연 이번에 1차 하락이 나올 것인지 아직은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정말 뭐 폭락을 얘기하려면 이 박스권 하단이라도 깬 다음에야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다시 튀어오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적정히 대응하면서 보겠습니다. 근데 좋지는 않다. 느낌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선물 만기는 3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긴 했죠.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외국인의 선물이 좀 하방이 크면은 2월 말과 3월 초를 조금 조심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금씩 경고, 이때도 조금씩 경고할 때마다 자, 인버스 올인하신 분도 인버스 올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코로나하고도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왜 고버스 많이 쳤어요? 코로나 심해지니까 친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여러분.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나스닥도 언제 무너지냐. 월가가 선물 매도로 돌아서면은 하락하는 거예요. 작년은 여러분 개인들이 코로나 미국 막 그럴 때 나스닥 인버스를 크게 투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국 개인들이 투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잡아먹는 파생의 판을 봐야 된다. 지금은 또 너무 느슨하게 나스닥에 달려들고 있고 이럴 때 분위기도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런 비중 선택이 정답은 아니니까 제가 있는 상황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십시오. 물론 여기서 지금 인버스를 올인했는데 또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는데 인버스 올인하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튀어올라 상승 신호라도 내면은 손절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올인을 하시던지 그래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몰빵은 좋지가 않아요. 몰빵은 여러분 작년에 곧버스 몰빵하신 분 좀 안타깝지만 이게 몰빵이라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주식을 몰빵해서 큰 수익을 거두신 분이 계시죠. 저희는 구간마다 인버스를 조심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수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건 몰빵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크게 나중에 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크게 당할 겁니다. 그죠? 지금 뭐 개인들 어제 오늘만 해도 막 하루에 막 이거 뭐 얼마입니까? 1조 6천억씩 막 매수하고 요즘에 이루고 있는데 자신들이 기관과 외국인을 넘는다고 대단히 이번에 주린 여러분들 좀 들으세요. 대단히 교만합니다. 작년 장세에서 몰빵 처음에 주식 들어와서 못 먹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작년 같은 장세에서 못 먹을 수가 없는 장세예요. 이해되세요? 거기서 난 일시적인 수익을 가지고 이 시장을 만만하게 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외국인들의 작년 퉁쳐서 올린 노림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되면 의견이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수급입니다. 차트는 많이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닌데 수급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